안녕하세요.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새롬입니다. 자, 네 번째 시간이고요. 10월 22일 금요일 또 한 주가 마무리되었죠. 음, 조금 쉬어가는 느낌으로 대선 테마 주 이야기하면서 기사도 좀 보면서 제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뭐 이른바 새로미 내피셜, 뭐 동신건설, 영화금속, 삼부토건, 경남스틸, 제가 그냥 관심 종목에서 말씀드리는 대선 테마고요. 뭐 이 종목이 대선 테마의 탑픽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뭐 정치 테마 보시면은 뭐 다양한 종목들이 있죠. 뭐 안랩도 있고, 음, 여러 가지로 뭐 서현 덕성도 있고, 뭐 써니전자, 뭐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뭐 재미가 없어요. 어. 왜냐하면은 뭐 이렇다 할 확실한 주자가 없어요. 나름대로 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는 글자 그대로 뭐 자기 밥그릇도 제대로 못 챙길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쉽게 말해가지고 혼자서는 이 난국을 타개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 이야기는 뭐냐?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얘기야. 대통령은 혼자서 대중을 확 휘어잡을 수 있는, 대중을 설득해낼 수 있는, 대중을 확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이런 매력이나 이런 추진력이나 이런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벌써 아니잖아요. 대장동 하나로 이 정도로 흔들릴 정도면은 얘는 만약에 그럴 일도 없겠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다. 뭐 언론이 됐든 뭐 상대파의 정치 세력이 됐든 또 다른 뭐 뭔가 어떤 사건이 됐든 뭔가로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지금은 후보인 상태니까 뭐 이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이 왔다 갔다 흔들린다? 그럼 나라가 좌지우지 되는 거죠. 국정이 좌지우지 되는 겁니다. 뭐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재명은 대통령의 자질이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다. 뭐 말빨로 뭐 말도 안 되는 뭐 궤변으로 어 이렇게 뭐 무마시키거나 은근슬쩍 넘어가거나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어떤 무능 이런 부분으로 그 경기도 국감을 넘어갔다고 해서 이 사건이 덮이거나 국민들이 이재명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마 1도 없을 겁니다. 뭐 입이 아프도록 말씀드렸죠. 뭐 굳이 뭐 정가 사범을 말하지 않더라도 굳이 뭐 형수욕설을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뭐 누누이 뭐 사건마다 이 사람의 어떤 품격, 인격, 사람됨, 일처리 스타일, 사람을 대하는 자세, 기본적인 매너, 생방송에서 인터뷰 도중에 그냥 생방송을 끊어버리는 도대체 어떤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생방송이 아니라도 녹화라고 해도 약속된 그런 방송 스케줄을 일방적으로 야 하지 마 그만해 어 없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뭐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가면은 국가가 너무 위태로울 것 같아요. 뭐 윤석열도 뭐 언급 하나만 하죠. 뉴스 잠깐 보고 오면은 뭐 자기는 뭐 결국은 사과하고 싶지 않았지만 주위에서 자꾸 사과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사과한 느낌이고 그런 억지로 사과한 느낌이 그대로 뭐 이 사람 SNS에 뭐 강아지한테 사과를 주는 무의식적으로 전 발현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의식에서 그런 모습이 이거를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보시죠. 걔한테 사과 주는 이 모습. 자기가 뭐를 잘못했는지, 국민들이 왜 뭐라고 하는지, 심지어 캠프나 측근들이나 같은 국민의힘에서 왜 사과하라고 하는지, 자기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반성하지 못한다면은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는데 바뀌지도 않을 뿐더러 발전은 1도 없는 거죠. 발전은 1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뭐 국민을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애초부터 진정성이 없는 사과. 계속해서 비판은 나오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 요지는 지금 이 대선이 2022년도 대선이 정말 우리나라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이건 지도자를 뽑는 자리가 아니라 지도자급의 이런 정치 지도자들 한 사회 어떤 사회의 한 분야 검찰이라는 이런 분야에서 26년 넘게 또는 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에서 나름 시정 도정을 잘했다는 이 사람들의 민낯 이 사람들의 치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진짜 그대로 민낯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어서 물론 일부 뭐 20% 내외 정도 25%뭐 요 정도 그 극렬 윤바가 됐든 이바가 됐든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들려.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겠지만 대다수 60% 70%가 넘는 대다수의 일반인들한테는 이게 도대체 뭔 경우지? 이거 누구를 찍어야 되는 거야? 찍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 저런 자를 내 나라의 대통령으로 찍어주라고? 아니 어이가 없어도 어느 정도 어이가 없어야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진짜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자기들도 다 알아요. 자기들도 다 아는데 왜 정치를 이딴 식으로 하냐고. 잘못됐다는 걸 알면은 그걸 바꾸고 개선하는 게 먼저지. 그게 아니라 우리 세력, 우리 편, 우리 진영이 불리해질 것 같으니까 숨기고 감추고 뒤로 미루고. 그게 정치입니까? 그게 우리나라에 1이라도 도움이 돼요? 당신들 기득권한테는 도움이 되겠지. 응? 당신들이 갖고 있는 그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나라가 앞으로 발전하는 데 세계 속 글로벌 대한민국이 되는 데는 1도 0.0000001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이런 정치 지도자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다 이런 개 쓰레기 다 쓰레기들이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 별을 쏟아란 개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조금 약간 반짝했던 개그스타인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이런 개 쓰레기 막 이러면서 약간 최민수 흉내 내면서 했던 그런 유행어가 생각나가지고 이 정치 지도자들한테 쓰레기라는 표현을 제가 썼고요. 자 그렇다고 뭐 제3지대들을 외치고 있는 안철수는 깨끗하고 능력 있고 뽑아줄 만한 지도자냐? 그냥 어휘상실이죠. 그냥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안철수가 능력이 되고 대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면은 안철수가 저렇게 희화화되지 않겠죠. 사람들한테. 그나마 김동연은 모르겠습니다. 김동연. 지금 뭐 김동연은 뭐 상처를 입은 것도 없고 아직 뭐 국민한테 보여준 것도 내세운 것도 내가 이렇게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도 뭐 정책이나 비전이나 어떤 지금 상황에 대해서 뭐 윤석열에 대해서 뭐 이재명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런 지금 이슈 사회 이슈 정치 이슈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말을 했는데 언론에서 개무시해서 안 실어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김동연은 그냥 물음표죠. 물음표. 그냥 물음표고 심상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너무 일부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페미를 안 좋은 의미로 쓰지 않습니다. 그냥 여성들의 인권을 주장하는 그런 단체들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꼴페미, 극단적인 페미가 문제인 거지. 그런 일부 단체들의 어떤 이익만 대변하려는 그럼 대중정당이 될 수 없는 거죠. 대중적인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심상정이나 정의당은 한계가 명확한 거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명확한 거고
어떻게 보면 거의 공중에 붕 뜬 상태예요. 이건 뭐 제대로 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만한 정치 세력도 보이지 않고 정치 지도자도 보이지 않고 음, 황당한 상황인 거죠. 어쨌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9,000원까지 떨어졌다가 9,300원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었던 경남 스틸이 오늘은 그래도 만원까지 퍼포먼스를 보여줬고요. 종가는 9,600원. 이게 이 정치 테마주라는 거의 메리트가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싸게 잡으면은 얼마든지 비싸게 팔 수 있는 얼마든지 저점에 잡으면은 얼마든지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는. 왜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400만 주예요. 거래량이 400만 주. 내가 살 수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내가 팔려면 얼마든지 팔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 그 논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비싸게만 살려고 하고 충분히 팔 수 있는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더 비싸게만 살려고 하는 비싸게 살려고 하고 더 비싸게 팔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욕심을 부리는 거고, 얼마든지 싸게도 살 수 있고 그 얼마든지 싸게 산 가격을 충분히 내가 이익을 취할 만큼 취하고 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만 부린다면은 이 퍼포먼스는 의미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캐치가 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새로운 파도 타기로 저점 매수, 고점 매도로 먹고 또 먹고 반복적으로 즐길 수 있다라는 거.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낙연을 위한 이낙연의 테마기 때문에 이재명이 후보 자리를 박탈당하지 않는 이상 3,000원을 회복하는 모멘텀은 없을 거고요. 뭐 기도하는 심정으로 물려 계신 분들은 기도하는 심정으로 제발 뭐라도 하나 검찰 수사에서 나와서 결정타로 이재명의 결정타를 날려주길, 이렇게 한번 스모킹건이 나와주기를 기다리실 텐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저도 뭐 제가 삼부토건 주주는 아니지만 저는 뭐 이재명이 후보 사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야지 더불어민주당의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진 대선이지만 그래도 아름답게 지려면은 그나마 추스리려면은 이낙연이 후보로 나서서 아름답게 져야 된다. 이재명이 후보로 나와갖고 추하게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랑 붙어서 만에 하나 추하게 이긴다고 해도 그런 더불어민주당에는 미래가 없고 우리나라도 암울해질 뿐이죠. 동신건설 마찬가지죠. 이재명 테마고 이재명이 힘을 받는다면은 자기 자체 지지율이 뭐 20%, 25%에서 30%였고 이낙연 지지율이 10%에서 뭐 15% 사이였는데 1%라도 흡수했나요? 1%도 흡수 못했어요. 다 흩어졌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최소한 10%에서 15%는 그냥 날라갔다고 했죠. 자, 49대 51 싸움, 51대 49, 진짜 박빙의 싸움인 이번 대선에서 10%에서 15%를 날려버리고 이길 수 있다라고요? 그 이길 수 있는 시나리오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 홍준표나 윤석열이 아닌 사람이 나오면 그냥 100점 100패인 거고요. 자, 윤석열이 나온다면 어차피 그 나물의 그 밥,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어차피 말도 안 되는 후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대선으로 말도 안 되게 이길 수는 있겠지만 의미 없죠, 그거는. 그렇게 정권을 차지한다고 해서 뭔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동신건설이 안 뜨는 이유는 뭐 글자 그대로 이재명에게 미래도 희망도 내일도 없다. 그거를 시장에서 그대로 가격으로 보여준다라고 생각해요. 영화금속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가 지지부진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논란 속에서도 희한하게 지지율은 유지되는, 뭐 여론조사가 잘못된 건지 글자 그대로 20에서 25%는 이재명, 20에서 25%는 윤석열, 나머지 뭐 조금 뭐 홍준표, 조금 뭐 유승민이나 나머지 뭐 제3후보들 이렇게 됐고, 나머지 한 대다수의 부동층이나 무관심층이는 그래, 니네들 우리는
너네들한테 관심 없으니까 아예 신경 끌래라고 관심이 없어서 지금 그런 건지. 어쨌든 간에 내년 3월 9일 날에 투표장에는 못해도 60% 넘는 국민의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60%가 넘는 뭐 거의 뭐 한 2,500만 표에서 한 3천만 표? 요 정도는 개표가 이루어질 텐데 과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누가 자리하고 있을까요? 저는 뭐 영화금속이 삼부토건 수준으로 모멘텀이 없어지진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로 희박한 확률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영화금속이 충분하게 지금 경남스틸도 뭐 만원 찍고 떨어진 것처럼 그날 계속해서 뭐 이슈도 생기고 논란도 생기지만 홍준표는 꾸준하게 뭐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뭐 당원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국민의힘 뭐 지도부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 야, 윤석열은 아니야 도저히 안 되겠어 이런 판단을 하는 순간이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도 사람이고 객관적인 생각을 할 줄 알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이거 너무 심한데 인간이라면은 대한민국을 걱정한다라면은 합리적인 결정을 하겠죠. 뭐 그렇다면은 당연히 영화금속한테 기회는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 기회가 영화금속의 퍼포먼스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영화금속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뭐 2,200원 자리 때 처음 말씀드리고 그 자리 때에서 뭐 2,400원, 2,600원, 2,800원까지 퍼포먼스가 나온 다음에 저는 그 자리 때마다 항상 일단은 익절하시고 다시 저점 매수하시고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퍼포먼스를 즐기자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 자리에서 이제 밀려난 자리에서도 섣부르게 뭐 심지어 뭐 1,900원이든 뭐 2,000원이든 뭐 2,100원이든 섣부르게 진입해서 자리에 눌러 앉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퍼포먼스만 즐길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는 거고요. 뭐 이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거래량만 터져 준다면은 뭐 180만 주, 뭐 200만 주 그 이상, 뭐 700만 주도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거래량만 터트려 주면서 퍼포먼스만 나온다면은 초반에 비행기가 뜨는 순간에 잘 파악하셔서 거래량과 양봉 확인하시고 진입하시면은 얼마든지 뭐 100원, 200원, 300원 요런 쏠쏠한 뭐 5%, 10% 이익률은 충분히 챙길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죽지 않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을 하고 있는 홍준표 테마 무야홍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11월 5일까지는 말씀드릴 거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테마들 잘 보시면서 잘 공부해 보시고 뭐 뉴스도 잘 보시고 주식 투자하실 때 거래하실 만한 종목이 없을 때 짧게 치고 빠지는 종목으로 짧게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종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이런 식으로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이고요. 뭐 주식이든 뭐 금융이든 시사든 모두 다 내게 맡겨라.